장애물은 이렇게 하는군요. 이게 아니라 저거다. 장애물은 그 아이의 능력 결핍이 아니라 뭔 능력? 셀 능력. 숫자를 세는 아이의 능력이 아니라 뭐다? 그 사실이다. 어떤 사실? 그 아이가 답해야 한다는 사실. 질문들에 답해야 한다는 사실. 어떤 질문들? 그 아이가 comprehend, 이해하다. 그 아이가 이해하지 못하는 질문들에 답해야 한다는 사실. 혹은 그가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 뭐를? 그 예상되는 답이, 기대되는 답이 무엇인지를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뭐냐? 장애물이다. 이 말대로라면 애가 뭔가 수학 문제 같은 걸 지금 제시받았을 때 아이가 카운트하는 능력이 2 더하기 3은 몇이야? 하면 5. 이거는 할 수 있는데 뭔가 문제를 엄청나게 어려운 말로 설명을 했다고 쳐. 그럼 지금 뭐야?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질문에 답해야 된다. 혹은 나한테 지금 뭘 바라는지 모르겠다. 지금 요런 게 장애물이 된다. 다음에 언제까지? 그가 가지게 될 때까지. 연습에 몇 년 더를 가지게 될 때까지. 그 사실, 그 능력, 셀 능력이 습득되지 않는다. 언제까지? 한 아이가 몇 살이 될 때까지 습득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은 꼭 그런 건 아니다. 꼭 증명하는 건 아니다. 뭐라는 걸? 그 특징이 it's not innate. 그 특징은 이거겠네요. 이 셀 수 있는 능력이 innate 하지 않다라는 걸 증명하지는 않는다. 선천적이지 않다. 즉 후천적이다 라는 걸 꼭 증명하는 것만은 아니다. 뭐 이렇게 혼이 다 빠져있어. 뭐야, 코로나야? 완전히 탈영혼인데. 자, 셀 수 있는 능력이 언제 습득되냐, 몇 살이 돼야 습득된다 라는 게, 그러면 몇 살이 돼야 셀 수 있는 능력이 습득된다라고 하면 그건 선천이라고 해야 돼, 후천이라고 해야 돼? 후천이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꼭 후천적이다라는 걸 증명하지는 않는데요. 약간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하고 좀 다르다라는 얘기. 뭔가 연산 능력이라고 하는 게 태어난 지 몇 년 뒤에 습득이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꼭 후천적 능력이라고 할 수는 없어.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다음에 많은 관찰들에서 뭐를 포함하는 이 피아제의 이 실험들을 포함하는 많은 관찰들에서 이 세기와 연산은 습득되었다. 함께 습득되었어요. 뭐와 함께? 그 능력과 함께. 중요한 게 나왔죠. 의사소통할 능력과 함께 습득되었다. 그리고 사용할 능력, 뭐를? 주어진 언어를, 일반적으로는 모국어를 사용할 능력과 함께 습득되더라. 우리가 제시문에서 읽었을 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뭔가 장애물, 뭐가 잘 안 된 거죠 지금. 이게 뭐야? 이게 안 된 게 지금 뭐 때문이냐를 얘기했는데, 셀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뭘 묻는지를 이해를 못해서 지금 답을 못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문제를 이해 못하면 그 문제가 어떤 언어로 되어 있을 건데 언어 자체를 이해를 못하면 그거는 셀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언어를 모르니까 못하는 거죠. 지금 이런 얘기하고 지금 연결이 슬슬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그것은 놀랍지가 않아.
뭐가 소통하는 게 어떤 주어진 언어로 소통하는 게 명사의 애트리뷰트는 속성, 선천적인 속성이 아니라 학습되는 속성. 학습은 선천이야, 후천이야? 후천이에요. 학습되는 이라는 말은 선천, 후천에 그래서 후천을 뜻합니다. 후천을. 그러면 선천적인 속성이 아니라 뭐다? 후천적인 속성이다 라는 게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럼 또 지금 뭐라 했냐? 어떤 주어진 언어로 소통하는 게 당연히 후천적인 능력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아니 태어나자마자 말을 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뭐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해? 후천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근데 그 능력은 학습할 능력, 언어를 학습할 능력은 타고난 특징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오락가락 하는 게 좀 힘들겠죠. 근데 뒤에 봐요. 그러나 그 언어를 습득하는 것은 언어 자체를 습득하는 것은 몇 년이 걸린다. 그래서 자 언어를 학습할 수 있는 능력 자체는 선천인데 그 해당 언어 자체를 습득하는 거는 몇 년이 걸린다.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나? 그러니까 인간은 미국 사람이든 아니면 한국 사람이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다 뭐를 습득해? 언어를 습득한다고.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언어라는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다만 한국어, 미국어 이런 그 해당 언어 자체를 습득하는 건 조금 오래 걸리는 것 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결국 뭐라고 하는 거야? 능력은 선천적인 건데 습득은 그냥 조금 오래 걸리는 것 뿐이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전에 그 아이가 학습하기 전에 뭐를 한 언어를 학습하기 전에 그의 연산 능력들은 come into play 작용한다. 그의 연산 능력들은 작용하지 않아요. 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다양한 실험들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연산 능력들은 언어를 학습하기 전에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쉬워요. 고안하는 게 쉽습니다. 만들어내는 거죠. 테스트들을 보여주는 뭐라는 걸 보여주는 이해하는 게 질문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테스트들을 만들어내는 건 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질문을 이해해야 뭐 질문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보여줄 테스트를 만들어내기가 쉽다. 그럼 뭐야? 그게 맞다는 거야? 틀리다는 거야? 맞다라는 얘기죠. 이런 말은. 그러니까 질문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게 맞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럼 이게 지금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무슨 말만 했냐면 연산 능력하고 그다음에 뭐 언어 구사 능력이 서로 관계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어떤 식으로 관계가 있는지는 안 나와 있어. 알겠어? 근데 그 다음 문장에서 갑자기 뭐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언급했냐? 뭘 언급했어? 질문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라고 어떻게 언어 구사 능력하고 연산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찝어서 그게 되게 맞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버렸다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는 질문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 언급되지 않았고 여기서는 질문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렇게 들어봤을 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아이가 문제를 못 풀었으면 그 장애물은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뭐야? 질문을 이해를 못해서야 라는 말을 되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질문을 이해 못해서라는 걸. 알겠어? 그러니 질문을 이해 못해서라는 걸 먼저 언급을 하고 그걸 보여주기는 너무 쉬운 일이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말의 순서가 맞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하나인데 가장 의미심장한 차이점들 중 하나.
뭐 사이에?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스포츠 조직들과 비즈니스 사이에, 사업 사이에 가장 의미심장한 차이점들 중 하나는 방식이다. 뭔 방식? 이니치가 꾸며줄 거고, 뭔 방식? 그것들이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스포츠 조직, 그리고 비즈니스는 당연히 이윤을 추구하겠죠.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스포츠 조직과 이윤을 추구하는 비즈니스, 이 둘 사이의 가장 의미심장한 차이는 뭐다? 퍼포먼스,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아니, 스포츠 조직이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데요. 그럼 얘네들은 성과를 뭘로 측정하겠어? 얼마 벌었냐로 측정하겠어? 딴 걸로 측정하겠어? 딴 걸로 측정하겠네요. 그럼 비즈니스는 이윤을 추구한대. 그럼 얘네들은 성과가 뭐겠어? 뭘로 측정하겠어? 많이 벌었네 하면 그걸로 측정하겠지. 그런 얘기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측정하는 방식이 좀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B로 갈까요? 자, 상업적인 비즈니스들은 가질지도 몰라 많은 목표들을, 그러나 그들의 주된 목적은 극대화하는 거예요. 이윤을.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나가네요. 2번이 1번이 되지 못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딱히 없어요. 지금 여기 봤을 때 뭔가 100%다라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뭐 안 돼야 할 이유가 없죠. 안 될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C로 가고, 그러나가 나왔어. 반드시 써먹어야 되는 놈이죠. 그러나 한 큰 연간 이윤이 보이지 않을지도 몰라. 성공처럼 보이지 않을지도 몰라. 누구한테는? 스포츠 클럽한테는. B에서 뭐라 했어? 비즈니스는 많은 목표가 있겠지만 제1의 목표는 뭐라고? 이윤 추구다. C번으로 넘어갈 때 그러나 이 큰 이윤이라는 게 성공처럼 보이지 않을 거다. 누구한테는? 스포츠 클럽한테는. 그러면 B에서 또 C로 못 가는 이유가 없죠. 괜찮죠? 그럼 A로 가볼까요? 그것이 중요하다. 주목하는 게. 뭐라는 걸 주목하는 게? On-field and off-field success가 경기장에서의, 경기장 바깥에서의 성공들이 항상 함께 가는 건 아니다 라는 걸 주목하는 게 중요하다. 한 스포츠 클럽은 may bankrupt, 뭐? 파산할지도 몰라. 그 스스로 지불함으로써 높은 연봉을 선수들한테 그리고 코치들한테 노력으로 뭐 하려는? 확보하려는 거를 우승컵을 확보하려는. 반면에 그들은 성공할지도 몰라 재정적으로, 그러나 not perform, 실행 못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성과를 못 낼지도 몰라. 어디에서는? 뭔가 플레이의 필드에서는, 플레이 영역에서는 성과를 못 낼지도 몰라. A번에서는 뭔 얘기했어요? 누구에 관한 얘기야? 스포츠 클럽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B는 누구 얘기했어? 비즈니스 얘기했어요. C는 뭐 얘기했어? 스포츠 클럽 얘기했어요. A는 누구 얘기하고 있어? 스포츠 클럽에 대한 얘기예요. 어떤 스포츠 클럽이 있으면 그 스포츠 클럽한테는 뭔가 경기장에서의 성공, 경기장 바깥에서의 성공, 이 두 가지가 꼭 동시에 같이 가진 않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연봉을 많이 줬어. 연봉을 많이 주면 뭐 할 거야? 지금 여기 보세요. 연봉을 많이 주면 뭐는 실패한 거야? 온필드를 실패한 거야? 오프필드를 실패한 거야? 오프필드는 실패한 거죠. 근데 연봉을 많이 줘서 선수들이 열심히 뛰었어. 동기부여 같아서. 그래서 우승을 했다고 쳐. 그럼 뭐는 성공한 거야? 온필드는 성공한 거야. 또 거꾸로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 파이낸셜이면 온이야, 오프야. 오프일 거 아니에요. 오프로는 성공해도 또 반대로는 온필드에서는 또 뭐 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그냥 스포츠 클럽에 관한 얘기라고요.
스포츠 클럽에 다니니. 그러면 내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 이런 거 풀지 않았어? 무슨 유형의 글을 순서로 만들었다고? 대립 유형의 글을 순서로 만들었다고. 그러면 제시문에서 이 두 가지의 대립관계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뭔가 한 놈은 A에 대한 소개를 대놓고 진짜 A라고 얘기하면서 A에 대한 소개를 하고 뭔가 한 놈은 대놓고 이 B라는 용어를 쓰면서 B에 관한 설명을 하고 다만 이 둘 사이의 순서는 누가 결정해 준다고 그랬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나가 있어야 된다고. 서로 대립되는 거니까. 그러면 순서를 잡을 수 있겠지 이렇게. 근데 항상 이 문제의 결정타는 결국 뭐? 이 3번이 A에 관한 설명인가 B에 관한 설명인가를 묻는 거예요. 알겠어? 근데 여기서는 대놓고 A냐 B냐라는 말을 안 쓴다고. 그러니까 잘 알겠어? 그러면 니네가 독해를 해서 이게 A에 관한 부연 설명인지 B에 관한 부연 설명인지를 맞추는 게 목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결국 꼭 따지고 보니까 이건 누구에 대한 스포츠 클럽한테는 또 뭔가 추가적으로 이런 사항이 있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누구에 대한 설명이냐? 이게 지금 만약에 여기가 A에 대한 설명이면 이렇게 가지. 1, 3, 2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알겠죠? 네. 그래서 답은 B, C, A 이렇게 가야 되겠죠. 네. 34번.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예를 들면 어쨌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뭔가 하나 새로 시작될 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우리는 오직 두려워해. For that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만 오직 두려워해. 우리는 그것만 두려워한다. 그것에 대해서. 요렇게 될 수 있습니다. 대시 선행사예요. 위치가 관계대명사고. 어떤 것에 대해서만 두려워해. 우리가 신경 쓰는 것들. 근데 케어라는 단어의 좀 근본 뜻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케어는 어떤 때는 막 신경 쓴다. 어떤 때 막 걱정한다 하고 또 뭐 어떤 때는 또 뭐 애정한다.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다고 보면 돼요. 신경 쓰고 걱정하는 게 짜증나서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애정하니까 신경 쓰고 애정하니까 걱정하는. 알겠어? 애정 어린 마음으로 신경 쓰고 걱정하는 게 케어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어? 그러면 우리가 케어하는 그것에 대해서만 오직 우리는 두려워한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은 누가 위험한 데를 갔대. 여러분 아는 사람이 위험한 데를 갔대. 잘못될까봐 무섭다는 얘기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좋아하니까 그 사람이 잘못될까봐 무섭겠죠, 당연히. 알겠어? 거꾸로 나는 쟤랑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쟤를 전혀 케어하고 하지 않아. 그런 놈이 뭐가 어떻게 되든 걔 때문에 내가 뭐가 불안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당연한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 그러더니 뭐라 하냐? 일반적으로 표준 감정이 뭐겠어요? 표준 감정의 반대가 뭐야? 뭔가 특별한 감정 아니겠어요? 그렇죠? 표준 감정이니까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대표적인 몇 개의 감정. 뭐 이렇게 본다면 표준 감정들은 그리고 문장이 이렇게 이어져 있으니까 똑같은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그냥. 알겠어? 표준적인 감정들은 본질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요. 평가들을. 그 방식에 대한 평가들을. 무언가가 근데 또 들어가. 어떤 무언가가? 우리가 신경 쓰는 무언가가 stands to be or has been affected 하는 그 방식에 대한 평가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stand to 부정사 S가 V 하려고 한다. 어렵게 할 거 없어. S가 서 있어. 이거를 하려고 서 있다고. 알겠어? S가 V 하려고 한다. 네. 무언가인데
우리가 신경 쓰는 무언가가 stands to be 하면 뭐가 되려고 한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되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쓰는 무언가가 어떤 방식이 되려고 하냐 하는 그런 방식에 대한 평가, 혹은 우리가 신경 쓰는 무언가가 영향을 받은 방식, 그 더웨이 어쩌고 하면 결국 how하고 해석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귀찮으면 how로 바꿔버리고 우리가 신경 쓰는 무언가가 어떨 것 같냐 라든지 우리가 신경 쓰는 무언가가 어떻게 영향을 받아왔냐 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어. 스탠다드한 감정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이어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적용해. 스탠다드한 감정. 뭐 앞에 뭐 나왔어? 삐어 나왔잖아요. 그럼 삐어는 본질적으로 뭐를 포함하는 거냐? 내가 신경 쓰는 무언가가 어떻게 되려고 하지? 혹은 내가 신경 쓰는 무언가가 어떻게 영향을 받았지?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영향을 받았지? 내가 굉장히 많이 구한 것 같은데 막 이런 식으로 지금 평가를 해보는 거잖아요. 이런 평가를 스탠다드 이모션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결국 내가 신경 쓰는 대상이 어떻게 됐냐를 평가해 보는 마음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도 또 제일 중요한 말이 뭐겠어요? 결국 다 지워버리고 핵심만 남기면 감정은 결국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신경 쓰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신경 쓰는 대상이기 때문에 감정은 발생한다는 뜻이라고. 그다음에 그러나 그것은 incoherent해. coherent 뭐? 논리가 조리 있다. 앞뒤가 잘 맞는다. 뭔가 통일성이 있다. 논리가 앞뒤가 통일성이 있다. 그러나 그건 앞뒤가 안 맞아. incoherent 앞뒤가 안 맞아. 그럼 가주어 진주어일 거 아니에요? 뭐가 앞뒤가 안 맞냐? 생각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거야. 뭐라고 생각하는 건? 자 보세요. 누군가가 뭔가에 대해서 애정할 수도 있어. 그리고 not be prone to feel fear. be prone to 부정사. 뭐 하기 쉽다. 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공포를 느끼기 쉽다. 공포를 느끼는 경향이 있단데 여기 지금 not이 들어갔고 병렬 따져보면 could care가 1번, could not be prone 이렇게 2번이라고 쳐봐요. 그럼 이제 봐봐. incoherent. 앞뒤가 안 맞다고. 앞뒤가. 누군가가 뭔가에 대해 care about 할 수 있어. 그럼 이게 앞이라고 쳐. 그런데 두려움을 느끼는 경향이 없게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건 앞뒤가 안 맞다고. 그래서 누군가가 뭔가를 좋아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면서 근데 그게 두려움을 느끼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말하는 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거다. 그래서 너네가 엄마 걱정을 하는데 너네가 뭐야? 엄마에 대해서 걱정은 할 수 있는데 애정어린 걱정은 할 수 있는데 엄마가 잘못될까 봐 두려움은 안 느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 어떨 때 두려움을 안 느낀다는 건 말이 안 돼. 그것이 이 something 있죠. 애정하는 이것이 위협받을 때 두려움을 안 느낀다. 나 엄마 사랑해. 근데 엄마가 위협받고 있는데 두렵지가 않아? 뭔 소리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또 혹은 이거 어디서 와야 돼? 이렇게 와야 되겠죠. 명사로 쓰인 거예요 지금. 혹은 희망을 느끼지 않는다? 앞뒤가 안 맞아. 뭔가에 대해서 care about은 하는데 근데 희망을 안 느낀다? 어떨 때? 그것이 그 무언가가 지금 막 번성할 것 같아. 잘 될 것 같아. 근데 마음이 두근거리지 않는다고? 이건 말이 안 된다. 앞뒤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빵 터질 것 같아. 너무 지금 일이 잘 될 것 같아. 근데 내가 기분이 안 좋아진다? 말이 안 된다고. 앞뒤가. 알겠죠? 지금 요렇게 계속 똑같은 얘기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고. 알겠어? 모르겠어도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나니까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지금 똑같은 얘기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누군가에 대해서 care about을 하면 뭐 할 수가 있어?
삐어만 나온 게 아니라 뭐까지 나왔어? 이것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걸 다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그냥 삐어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모션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뭐 어떤 대상에 대해서 케어 어바웃을 하니까 뭐 하는 거야? 감정이 솟아나는 거지. 거꾸로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케어 어바웃을 하지 않으면 그 대상이 위협받거나 뭐하거나 뭐 별지랄을 해도 나는 뭔가 어떤 감정이 안 생기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오케이? 자 그러면 따라서 그것은 뭐야? 논란의 여지가 없어. 그건 뭐야? 이게 이렇게 가정하는 게 어때? 당연한 거라고. 그럼 결론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의 케어가 결국 뭐한다? 뭐랑 관련이 있어? 감정이랑 관련이 있어. 우리의 케어가 있기에 감정이 생겨. 뭔가 이런 정도의 말이 필요한 거 아니냐. 몇 번이야? 자, 우리의 케어가 때때로 드러나. 우리한테. 뭐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적인 반응들에 의해서 드러나. 이 말이 뭔 말이야? 연결돼 있다는 뜻이죠. 거꾸로 둘이 워낙 강하게 연결돼 있으니까 내가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지금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두려워. 그런 나의 감정적인 반응에 의해서 내가 그 사람을 케어하고 있었네? 라는 게 드러날 정도라고. 알겠죠? 그럴 수 있죠. 나는 그냥 쟤랑 남사친 여사친인 줄 알았는데 걔가 어디 막 무슨 뉴스에서 막 수해 현장에서 막 걔가 가 있었대. 그럼 얘 큰일 나면 어떡하지?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무섭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나 이렇게 삭삭삭삭삭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다음 33, 30 참고할 때 cultural appropriation. 여기만 읽고 풀으라고? 네. 어허. 뭐 이건 어떤 의미인가? 나도 그랬으니 너도 한번 해봐라. 못하겠어. 아니 그럼 여기 네가 못했으면 여기에 답이 없어서였을 수도 있잖아. 아, 쌤이라면 할 수 있어요. 난 임대감인데. 기수가 아니야. 자, 미안합니다. 자, 대조적으로 그는 칭찬했대. 그 노력들을 뭐 시간 저항군들 아니 뭐 시대의 저항군들 뭐 이제 이런 이 사람들의 이 시대 저항군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의 노력들을 칭찬했대. 근데 뭐 다운표니까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는데 뭔가 아무튼 저항군들이래요. 근데 이제 설명이 나왔어. 이 사람들이 뭐냐? 브로드 캐러거리 아주 폭넓은 한 부류를 타임 리벨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되게 좀 넓게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폭넓은 부류냐면 포함하고 있었던 옹호자들, 대안적 교육을 옹호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옹호하는, 그리고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고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고, 그리고 디스알머먼트 뭐죠? 군축. 축이 무슨 축이에요 여기서? 축소시킨다는 축입니다. 그러니까 군 무기를 축소시킨다는 뜻이에요. 군축의 옹호자들을 이런 게 되게 다양한 분야들이잖아요. 이 다양한 분야들 이 다양한 분야의 옹호자들을 모두 포함하니까 폭넓은 카테고리죠. 이런 사람들 전부를 다 뭐라고 불러 지금? 타임 리벨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타임 리벨이라는 사람들의 노력을 그는 칭찬했다. 이렇게 했네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이픈이었는데 이거 없다고 생각하면 타임 리벨스 다음에 또 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또 설명하네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주장하는 뭐라고 주장하냐? 인위적인 시간의 세계들이 우리가 창조해온 인위적 시간의 세계들이 오직 증가시킬 뿐이다. 우리의 분리를 이게 아마 지표가 되겠군요. 뭘로부터의 분리를?
자연의 리듬들로부터의 분리를 오직 증가시킬 뿐이다 라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해. 타임이라는 것은 이런 식의 말하기에서 이런 식의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여기에서 타임이라는 것은 도구다. 이런 뜻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establishment라고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뜻은 당연히 establish의 명사형, 확립. 두 번째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두 번째로 빈도수가 높은 건 업체. 이 업체는요, 이런 업체입니다. 우리 이렇게 쓰자는 그 업체, establishment, 확립이 아니라. 지금 이제 가장 안 나오는 뜻이 나온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기득권. 기득권.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어떤 힘을 확립해 놓은 세력들. 알겠죠? 흔들림 없이 딱 확립해 놓은 세력들. 그거를 뭐라? 기득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런 해석을 한 이유는 여기하고 지금 맞물려 있기 때문이죠. 봐봐. 저항군이라는 애들이 있으면 저항군은 기득권 세력이야, 도전하는 세력이야. 도전하는 세력이겠죠. 도전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말이 뭔가 이스태블리시먼트라고 했을 때 뭐 확립도 말이 안 되고 업체도 말이 안 되고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기득권자들이구나. 알겠어? 이 말하기에서 지금 이런 식의 말하기에서 시간이라는 것은 기득권의 도구다. 오케이? 기득권의 도구고 그리고 뭐 하다. 이렇게. 내가 지금 느낀 걸 좀 볼게요. 지금 여기 보니까 타임 리벨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냥 단적으로 여기 한번 봐요. 대안적 교육의 지지자들. 대안적 교육이 뭐야? 대안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현재 메인인 거야? 아니면 이 메인을 딴 걸로 바꾸자는 거야? 바꾸자는 거예요. 대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는 교육이 A라고 치면 이 사람들은 이 A를 좀 갈아치우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기존의 거를 좀 바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 이게 저항군들이니까 시대의 저항군들이니까 이 시대에서 기득권을 가진 걸 좀 갈아치우자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또 뭐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하자. 지속 가능한 농업이 뭐예요? 친환경적인 농업이죠. 친환경적인 농업. 그냥 돈 벌자고 살충제고 뭐고 이빠이 뿌리는 농업 하지 말고 그냥 뭐 하자? 앞으로를 생각하면서 좀 하자. 뭐 이렇게. 이것도 그러니까 뭐예요? 기존의 농업으로 돈 많이 버는 세력들한테 좀 그 저항하는 세력들이거든요. 그렇죠? 또 뭐 동물의 권리, 그다음에 뭐 군축을 하자. 뭐 군축을 하자 이런 것도 아니고 뭐예요? 서로 막 전쟁하자. 너 핵무기 만들었어? 우리도 핵무기 만들자. 이게 이제 기존 세력들인데 그러지 말고 다 같이 이러다가 다 죽어. 뭐 우리 다 죽어. 뭐 이러다 이런 거 하지 말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로 다 보수 세력이야, 진보 세력이야. 다 진보 세력이고 좀 기득권들이 아니라 뭐야? 좀 도전하는 세력들이에요. 도전하는 세력들이 필자가 아니라 저기 희는 이런 사람들을 칭찬했다고 했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냐? 인위적인 시간의 세계들, 우리가 만들어낸 인위적인 시간의 세계들을 오직 증가시킬 뿐이에요. 우리의 분리를, 자연의 리듬으로부터의 분리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야?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만들어낸 이런 그 인위적인이라고 했잖아요. 인위적인 어떤 시간의 세계. 이게 뭘 뜻하는지는 이제 위에 읽어봐야 아마 나오겠지만 인위적인 시간의 세계라고 하는 거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즉 이게 지네들이 바꾸고 싶은 세상에서 지금 현재의 모습이겠어. 현재의 모습이에요. 지금 현재의 모습.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세계들은 오직 자연의 리듬으로부터 우리를 뭐 시킬 뿐이야? 따시킬 뿐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말을 할 때 시간이라는 건 누구 편인 거야? 누구 편? 기득권 편. 이 시대라는 건 누구 편이야? 지금 기득권 편. 기득권이라는 게 그 시대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건, 시대라는 건 기득권의 도구인 거고 이 사람들이 보기에 이 시간이라는 건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환상인데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환상? 시간이라는 게 이렇게 얘기하면 시간이라는 게 실체가 있냐? 나는 논란이 시간이라는 게 실체가 있냐? 좀 약간 물리학적이고 철학적인 논쟁이죠 이거는. 근데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지금. 그다음에 적이야. 시간은 적이야. 뭐의 적이냐? 자연의 적이야. 좋죠. 자연의 적이야. 좋고. 근데 자아의 적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읽은 범위 안에서는 확인이 좀 불가능하네요. 근데 여기까지는 너무 좋죠. 그럼 바로 앞에서 뭐라 했어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창조해낸 세상들이 인간이 멋대로 창조해낸 세상들이 자연의 리듬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킨다 했으니까 자연의 적이 된다. 기득권의 도구이고 자연한테는 적이다. 뭐 이렇게 말하면 괜찮겠죠. 다만 이게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점. 그 다음에 A real and fundamental phenomen이다. 실제하는 그리고 근본적인 현상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랑 똑같아. 지금 시간이 실체가 있냐 없냐. 근데 여기는 실체가 있는 근본적인 현상이야. 시간이 어떤 현상이야. 이것도 또 전혀 상관없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제한된 자원이야. 어떤 런아웃 고갈되는 맨날 고갈되는 제한된 자원이야. 시간을 자원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글도 전혀 아니고요. 지금. 그 다음에 사치품이야. 훨씬 더 가치 있는 돈보다 시간이 더 가치 있다? 그런 얘기도 전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기에는 1, 3, 4, 5번이 그냥 글의 주제의식하고 너무 멀리 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타임이라는 기본적인 단어의 뜻을 가지고 그냥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지. 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근데 내가 이게 타임이라는 게 여기서 어떻게 쓰였는지는 이 안에서는 모르겠어요. 앞에 설명을 읽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결국 안 되니까 답은 2번밖에 될 게 없다. 그냥 충실하게 위에 나온 걸 반영하고 있잖아요. 다음 32번. 그러나 일반적으로 파퓰리즘은 운반한다 좀 그만하시고 뭐 지니고 있다. 그 안에 그런 관점을 지니고 있다. 파퓰리즘은 지 안에 어떤 관점을 지니고 있다고. 어떤 관점? 엘리트들과 자 이거 뭐라 할까요? 이거? 엘리트들과 확립된이라고 하지 말고 방금 전에 배웠잖아요. 기득권이 있는 이렇게 해봅시다. 엘리트들과 기득권이 있는 기관, 제도들이 온전하게 대변하지 못한다. 의지를 국민들의 의지를 올바르게 대변하지 못한다. 라는 관점을 지니고 있어요. 파퓰리즘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어떤 관점을 지니고 있냐? 한 새로운 움직임이 자유로운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운 그리고 종종 이끌어지는 한 카리스마 있는 리더에 의해 이끌어지는 한 새로운 운동이 can usher in 어디로 안내한다, 이끈다. 한 새로운 질서로 이끈다. 라는 관점을 지니고 있다. 파퓰리즘. 아마 여기를 읽고 여러분이 푸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만 읽고 여러분이 푸는 건 불가능한데 그냥 내가 가르쳐주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지식을 좀 얘기를 할게요. 나는 여기를 읽고도 충분히 풀 수 있겠고 자, 항상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냥 수능 어떤 고급 독해, 수능 어떤 고난도 수능 문제를 잘 푼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런 것들을 머리에 달고 사는 거예요. 계속. 뭐가 뭐랑 대립이지? 뭐가 뭐랑 대립이지? 자꾸 이렇게. 근데 봐요. 저 표현을 보니까 알겠어요.
fully represent를 할 때는 감이 안 왔는데 밑에 led by a charismatic leader라는 말을 읽으니까 확신이 섰어. 한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에 의해 이끌어지는 게 뭐예요? 독재요. 독재. 오케이? 독재의 반대는 뭐야?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우리가 이제 대의 민주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대의 민주제가 뭐야? 직접 민주제의 반대입니다. 간접 민주주의라고도 하고요. 간접 민주주의를 대의 민주주의라고 하죠. 직접 민주주의는 정말 모든 국민이, 모든 시민이 자기 뜻을 직접 표출하는 거예요. 근데 현대 국가는 이렇게 하기에는 국민도 너무 많고 너무 힘드니까 그 한 뭐 몇만 명당 뭐 한 명의 대표자를 뽑아서 그 대표자들이 뜻을 대신 받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뭐 뜻을 대신한다. 대의 민주제. 그리고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간접 민주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때 잘 봐, 이때 대의 민주주의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때 대가 뭐야? 대신한다, 대변한다 이렇게. 소변 말고 대변한다. 아, 클라스가 너무 떨어. 말도 되게 지저분하고 왜 하필 그런 거? 자, 국회의원을 뭐라고 부르냐 영어에서 representative 이렇게 부릅니다. representative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대변하는 사람, 대의하는 사람이 이게 바로. 자, 그럼 저기 보세요. represent the will 그 다음에요. of the people 그냥 people이 아니라 the people이잖아요. the people은 민족 혹은 국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국민의 의지를 represent해 이거 무슨 제도 얘기하는 거야? 민주주의 얘기하는 거예요. 간접 민주주의 얘기하는 거고. 알겠어? 그러면 이제 파퓰리즘이라는 것은 그 안에 파퓰리즘이라는 거는 그 안에 어떤 관점이 들어있냐면 대의 민주제도는 간접 민주제도니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의사를 직접 표출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대변할 누구를 대표자들을 써. 그 대표자들이 평범한 사람이 아무래도 좀 능력이 좀 특출나 그런 사람들을 엘리트라고 한다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의 기득권이 되죠. 알겠어? 그러니까 파퓰리즘이라는 건 어떤 관점이 그 안에 들어있냐면 엘리트들하고 기득권들이 근데 우리의 뜻을 대표하라고 있는 게 얘네들인데 얘네들이 지금 국민의 뜻을 제대로 표현하지 대변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게 파퓰리즘이래요. 그럼 쉽게 생각하면 파퓰리즘은 왜 발생하냐? 어떤 생각이 들 때 파퓰리즘이 발생한다? 시발 민주주의인데 저 새끼들이 내 뜻을 제대로 반영을 못하네? 지금 민주주의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야? 못 되고 있는 거야? 못 되고 있을 때 파퓰리즘이 발생한다는 거야. 그리고 또 파퓰리즘이라는 건 또 어떤 생각이 그 근간에 있냐면 아 씨발 이럴 바엔 차라리 카리스마틱 리더가 나타나서 그냥 우리를 뉴 오더로 어셔링 해주면 좋겠다. 그냥 뭐 민주주의도 뭐고 나발이고 그런 이데올로기 다 떠나서 그냥 강력하게 한 방 우리 좀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뭐라고? 파퓰리즘이래요. 그럼 파퓰리즘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가 잘 될 때 안 될 때? 안 될 때 누구를 열망하는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자를 열망하는 현상이네요. 그러면 파퓰리즘. 그리고 나서 뜻을 생각해 보니까 파퓰리즘 할 때 파퓰러는 뜻이 뭐예요? 인기 있는 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한 카리스마 있는 리더를 굉장히 인기를 부여하면서 그 사람을 광신도처럼 따라다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제 파퓰리즘의 뜻이 다 완성이 된 거 아닙니까? 알겠죠? 그럼 이제 여기로 돌아와. 곳에서 하나만 더 할게요. Civil Society. Civil Society는 civil은 뭐예요? 시민의죠. 이 시민이라는 게 그냥 도시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 한 명 한 명의 구성원들을 civil, 시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ivil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민주주의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civil society는 뭐야? 계급제 사회가 아니라고. 이거 민주주의 사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곳에서 민주주의 사회가 약한 곳에서 파퓰리즘은 뭐예요? 방해줘요.
나 같으면 그렇게 해서 이게 나왔으니까 민주주의가 약해지는 곳에서 결국 뭐야? 민주주의가 잘못되는 곳에서 파퓰리즘은 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거 찾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파퓰리즘은 찾죠. 더 비옥한 토양을 찾아내게 되죠. 더 비옥한 자기의 근간을 찾아내게 되죠. 그럼 세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1번이면 되겠네. 너? 29번 3, 4. 자, 늘 그렇듯이 동사 형태의 밑줄을 쳐놨으니까 어디서 시작하자?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주어죠? 모든 것이 다 우리 경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결국엔 동사 나가네요. 다 대변될 수는 없다. 정확히 언어에 의해서 대변될 수는 없다. 이거를 지금 해낼 수 있어야죠. 뭐라고 봐야 돼? 즉 무언가 인 이거밖에 붙일 방법이 없어요. 즉 무언가 인 그럼 명사 다음에 이제 이거 뭐야? 무언가 음악교육자? 이것도 연결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이건 새로운 주어라고 봐야 돼요. 이거. 그건 꾸며주겠지. 무언가인데 어떤 무언가? 음악교육자들이 그리고 다른 예술의 교육자들이 그럼 이게 뭐가 돼야 되죠? 본동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지금 3번이 본동사가 돼야 된다고. 아는 full well 완전히 잘 아는 무언가인 이렇게 돼야 되겠다. 의미는 위부터 읽어보지 않아서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4번은 일단은 지금 여기 놓는 건데 그러한 경험들을 어떤 그 리프리젠테이션 속에 놓는 거. 리프리젠테이션을 이렇게 어려워요. 표현물이라고 할게요. 여기서는 표현물. 지금 이 아트 얘기도 나오고 했고, 그러면 그러한 경험을 뭔가 표현물, 그러니까 예술품인 거예요. 말하자면 예술이라면 이게 표현물들 속에 놓는 것은 어떤 표현물들 또 이렇게 해야 돼. 언어가 이렇게 끊어야죠. 메디에이팅 할 수 있는 표현물들 이렇게. 메디에이트가 뭐야? 중재하다, 중개하다, 가운데서 이렇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어가 중재해줄 수 있는 그런 표현물들로 그러한 경험들을 바꿔놓는 것은 주어가 끝났고요. 굉장히 좌절스럽고 불만족스러울 수 있어. 뭐 때문에? 불일치들 때문에. 뭐 사이의 불일치? 언어와 느껴지는 인식되는 경험 사이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여러분들을 조금 힘들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because of 물어봤으면 결국 뭐 하자는 거냐, because냐 because of냐 하자는 거예요. 이게 접속사냐 전치사냐 묻는 건데 이게 뭐라고 하든 떠나서 이게 and가 껴있으니까 얘가 뭐 본동사가 되고 막 지금 그렇게 병렬도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절이라고 볼 여지가 전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전치사가 들어가는 게 크게 문제 없다 이렇게 보겠죠. 3번에서 네. 그 운동사 앞에 바로 콤마 들어오시면 여기 이렇게 콤마의 삽입이죠. 그러니까 이게 주어였고 콤마가 있으면 항상 없는 걸로 친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명사가 있고 관계사 생략돼서 지금 주어 동사로 꾸밀 거라고. 근데 그 안에 어디든지 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콤마로 들어가면 그냥 그 부분 없다고 치고 계산하는 거야. 다음. 없다고? 없어? 좋아. 지금 몇 분이야? 11시 바로 하자 그냥. 뭘 쉬냐? 알았어. 맞겠다. 저 180번에 그 마지막 입 아, 맞아. 근데 너거 좀 좋아. 그게 왜 빨려 들어갔지? 근데 새콤이가 뭔데? 강아지 너 키우는 거야? 우리 엄마가 너 키우는 거네. 저는 났어요 이미 열렸거든 올걸. 이거 진짜 궁금한 게 왜 이러는지 잘 이해가 안 돼. 근데 옆에 기분이 좋아요 마지막 아니요 시작해요 이렇게 찔러보면 돼? 안 되는데 아니야 찔러보면 스스로 느낀다니까요 찔러보면 그러니까 그 찍으면은 내가 기분이 안 좋아 오! 빨리요 그럼 아니야 어머니 몇 번? 180번에 80번에. 맨 마지막 다음 장이야, 이 장이야? 2장이 어. It matters 여기야? 네. 그것은 it matters little. 거의 중요하지 않다. 가주어겠고 이게 진주어겠네요. 뭐가 거의 중요하지 않냐? 얼마나 빨리 그것이 가고 있는지는 거의 중요하지 않다.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속도는 중요치 않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174번. 수백만이 산다. 그러면 수백만은 사람이겠죠, 당연히. 수백만이 산다. 복권을. 그리고 상상한다. 중요한 문장 패턴이에요. What it is 더 쉽게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Like What it is like 라고 해봐. 그러면 항상 이런 애들이 문장의 빈 곳에서 빠져나온다고. 이게 이렇게만 있다고 하면 당연히 빈틈절이죠. 어디가 비었을까요? 그것은 같다 하면 뭐와 같냐? 일자리가 비어있다고. 이게 지금 일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제 간접 의문으로 만들었으면 What it is like 그것이 무엇과 같은지 이렇게 될 거고, 이거에 이제 약간의 의역
으로 이제 해주면 이제 어감은 어떤 그것이 어떤지, 그것이 뭐와 같은지, 그것이 어떤지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 패턴에서 is를 뭘로 바꾼 것뿐이에요. 지금 wouldbe로 바꾼 것뿐이에요. would가 들어갔으니까. 그럼 would는 뭐 할 것이다니까 그것이 어떠한지가 아니라 그것이 어떠할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뒤에 거를 어떻게 붙이느냐 하는 건데 이때의 it이 가리키는 게 앞쪽에 없어 지금. 그러면 뭐라고 볼 수밖에 없냐? 가주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럼 그것이 어떠할지 하는데 그게 가주어고 그럼 진주어가 뒤에 나와야 된다는 뜻이고 그러면 진주어가 될 만한 건 여기에 투부정사 to be over 끝난다는 게 어떨지 once and for all 영원히 끝난다는 게 어떨지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하나는 생각할 수 있어야죠. 투부정사 앞에 for가 있으니까 이건 투부정사의 의주. 그러면 뭐가 끝난다는 게 이렇게 되겠네요. 뭐가 끝난다는 게 그들의 돈 문제들이 영원히 끝난다는 게 어떨지를 상상해 본다. 복권을 사면서 내가 진짜 돈에 시달리지 않고 산다는 게 어떤 기분일까 막 이러면서 170. 어른들에게 그것은 어려울지도 모른다. 이게 뭐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나왔으니 무조건 가주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진주어가 뭐야? 요게 진주어입니다 지금. 투부정사만 진주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명사 성분이면 다 진주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동명사도 명사 성분이니까 진주어가 될 수 있다. 그럼 배우는 게 어려울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겠네요. 배우는 게. 런 다음에 항상 투부정사가 들어오게 돼 있고 뭐 하는 법을 배운다.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이렇게 돼 있네요. 또 이렇게. 그러면 A 하는 법을 배운다. 이게 아니라 A가 A 하는 게 아니라 B 하는 법을 배운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거기에 레더까지 합하면 A 하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B 하는 법을 배운다. 이렇게 돼요. interfere with는 방해하다. 합해서. 근데 with 뒤쪽에 있어야 할 게 없죠. 그 말은 interfere with a child desire. support a child's desire. 뒤에 목적어를 같이 병렬로 쓰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아이의 욕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어려울지도 모른다. 욕구인데 다음에 그럼 무슨 욕구? 이게 있어야죠. For freedom and autonomy. 자유와 자율성을 향한 아이의 욕구를 interfere with 하는 것이 아니라 support 하는 법을 learn, 배운다는 게 may be difficult,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누구들한테는? 어른들한테. 179번. 5번. 그것은 자 마무리가 뭐일지를 생각하세요. 이게 마무리가 돼야 될 거고 그럼 얘는 꾸민다는 뜻이네요. 부사로 쓰인 오일. 완전히 잘못일 것이다. 그것이 완전히 잘못일 것이다. 그럼 또 이승 가주어가 될 수밖에. 앞에 그게 뭔지 모르는. 그럼 진주어가 될 수 있는 건 요 녀석. 그 다음에 앞에 보니까 의주. 그러면 get 플러스 형용사면 become 형용사하고 똑같고 감정적이게 되다. 감정적이게 되는 건 완전히 잘못일 것이다. 누가 감정적이게 되는 거? 한 과학자가 감정적이게 되는 건 완전히 잘못일 것이다. 어떨 때? 묘사할 때. 뭐를? 한 수선화를 묘사할 때. 그리고 그것은 완전 잘못일 것이다. 그럼 또 가져오겠고. not to. 이게 그냥 to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야? get emotional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것도 의미상해 주니까 한 시인이 감정적이게 되는 건데 to 앞에 not이 붙어 있잖아요. 이번에는 한 시인이 감정적이게 되지 않는 게 완전 잘못일 것이다. 뭐 할 때? 수선화를 묘사할 때. 꽃을 묘사하는데 과학자가 수선화는 어떤 꽃이죠? 선생님? 이렇게 물었어. 아, 수선화. 선생님? 과학자인데 안 되죠. 근데 시인한테 이제 당신에게 수선화라는 꽃은 어떤 의미인가요? 수선화는 어떤 과의 식물로서 뭐 꽃잎을 몇 개고 뭐 이렇게 하면 또 이것도 또 웃길 거야. 결국 이 문장의 주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직분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과학자는 과학자답게, 시인은 시인답게. 오케이? 네. 왜? 내 말 듣고 재밌어서 그러는 건데 왜? 저희 참 좋아해요. 그치? 참 마음에 들어요. 나 얼마나 이렇게 터트렸는데. 다음에 소미 몇 번? 179번 먼저 하고. 근데 뭐 이렇게 촘촘해? 이거 오늘 다 할 수 있는 거 맞아? 이렇게 가서? 자, 그것은 부인될 수 없다. 왜? 혹시 그거 생각한 거야? 네? 아니, 뭐 남편 될 수 없다 뭐 이렇게? 부인 될 수 없다는 거? 확실히 아니에요. 그것은 부정될 수 없다. 그럼 또 가주어겠죠. 이번엔 진주어감은 누구밖에 없어? 대절밖에 없고. 대리아라는 게 부정될 수는 없다. 우리가 빚지고 있다라는 건 부정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빚지고 있어. 많은 유용한 것들을 누구에게? 과학에게. 오후의 기본 쓰임은 빚지다. 뭐를 빚졌어? 누구에게 빚졌어? 오케이? 오후 목적어 to 늘 이런 패턴. 많은 유용한 것들을 과학에게 빚지고 있다라는 건 부정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의심스럽다. 또 가주어. 이번엔 진주어감은 이 녀석이네요. 뭐인지는 의심스럽다. 분명히 유용한 걸 빚진 거는 확실한데 근데 뭐인지는 의심스러워. 더 많은 과학이 줄 것이다인데 줄 것인지는 의심스러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것인지는 의심스럽다. 194. 또 바로 나왔어요. 우리는 뭐 한다? 빚지고 있다. 그것을 우리 자신들에게 빚지고 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빚지고 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다음 세대에게 빚지고 있다. 근데 또 이게 뭔지 몰라. 목적어 자리에 있어. 그럼 이걸 뭐로 하자? 가목적어라고 하자. 그럼 진목적어가 누가 되냐? 투부정사가 되겠죠. 보존해야 한다는 것. 이걸 우리 자신에게도 다음 세대에게도 빚지고 있다. 됐어요? 네. 이제 투부정사라는 걸 내가 항상 뭐라고 정해요? 아직 시작하지 않은 거. 그러면 아직 시작하지 않은 거라는 그 넓은 틀 안에 해야 한다는 느낌, 하고 싶다는 느낌, 할 거라는 느낌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들어있으니까 내가 조금 그걸 살려서 뭐라 했어 지금? 그냥 보존하는 것은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조금 살려서 보존해야 한다라는 게 우리 스스로에게도 다음 세대에게도 뭐야? 빚지고 있는 사실이다. 뭐를 보존해야 돼? 환경을. So that 붙어 있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아니면 아니야. 내가 왜 그랬어? 나 콤마 있을 때 so that이면 그래서를 1번으로 하고 콤마 없을 때는 뭐 하도록 이렇게. 뭐 하도록? 환경을 보존해야 돼? 뭐 하도록? 우리가 비퀴스 할 수 있도록. 비퀴스가 뭐예요? 이 물려주다예요? 아니요. 에? 아니요. 당연히 내가 모르니까 알아요. 약간 이런 말 할 때 자꾸
조금 나에 대해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내는 사람들 지가 모르면 왜 안 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안 해도 돼. 내가 모르면 안 해도 돼요. 뭔가 내가 찔리는 것 같이 자꾸 뭐야? 우리가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의 아이들에게 한 지속 가능한 세상을 어떤 지속 가능한 세상? 이롭게 하는 모두를 이롭게 하는 지속 가능한 세상을 물려줄 수 있도록 환경을 보존해야 하는 것을 우리 자신들에게도 다음 세대에게도 빚지고 있다. 다음 202번. 202번. 바로 꽂읍시다. 자, 이때의 강조 구문이에요. 이때의 강조 구문에 강조된 게 뭐일 때? 나던티를 써요. 오케이? 그러면 이때 강조 구문이라는 게 데디야 하는 게 바로 요거야. 지금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나던티의 뜻을 살려주면 데디야 하는 게 요렇게 할 때까지는 아니었어. 지금 이렇게 들어. 직역은 데디야 한 게 어쩌고 저쩌고 할 때까지는 아니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until이라는 거는 요렇게 이때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아니었어 그랬어. 그 말이 무슨 말이야 그러면 이때부터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좀 더 이때까지는 아니었어라는 말이 너무 조금 초딩처럼 들리니까 조금 부드럽게 너무 복잡한 문장에 좀 쉽게 꺾어버리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저렇게 해석을 하라고. 데디아가 이때까지는 아니었어가 아니라 이때부터 데디아를 하게 되었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라고. 알겠어? 이때부터. 실제로 이제 번역가들이 주로 저 문장을 번역할 때 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게 좀 강조된 표현이잖아요. 바로 이때부터 이렇게 하게 되었지. 이런 식으로 쓰는 문장이에요. 우리말에서는. 그러면 일단 직역을 해볼게요. 그것은 아니었어. 이때까지는 아니었어. 18세기 중반까지는 아니었어. 영국에서 18세기 중반까지는 아니었어. 뭐가? 데디아 한 게. 농업적 향상들이 만들었던 게.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거. 농업의 향상이 그걸 가능하게 했던 건 18세기 중반까지는 아니었어. 그럼 18세기 중반에서야 비로소 농업의 향상이 그걸 가능하게 만들기 시작한 거야. 이해됐어? 근데 그걸 가능하게 했다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 감옥. 그럼 진목이 필요해. 어딨어? 네. 이게 돼야 되겠군요. 그리고 어쨌든 진목이든 나발이든 투부정사니까 앞에 또 뭐가 있어? 의주가 있어. 자. 그럼 그걸 가능하게 만든 것. 근데 그게 뭐냐? 재배하는 거 되는 거? 되는 거. 재배되는 걸 가능하게 만든 것. 근데 뭐가 재배돼? 의미상이 좋으니까. 더 많은 음식이 재배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 뭐가? 농업의 향상이 이루어지니까 생산량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농업의 향상들이 더 많은 음식이 재배되는 걸 가능하게 만들었던 건 영국에서 18세기 중반까지는 아니었어. 됐어? 그 다음에 뭐 하기 위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뭐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뭐의 수요? 한 증가하는 인구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구 증가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농업 향상을 통해서 더 많은 음식 생산을 가능하게 해줬던 게 가능하게 됐던 게 18세기 중반부터였다. 다음
토마스 에디슨은 look upon 그냥 뭐 그냥 보다라고 하면 돼요. 혹은 뭐 검토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는데 upon이 on이기 때문에 look on 한다는 얘기는 이게 멀리서 보는 느낌이야, 딱 붙어서 보는 느낌이야. 딱 붙어서 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원래 뭘 검토한다 할 때 look on 뭐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제 저기서 사람 얘기할 때 저렇게 잘 안 되면 그냥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가까이서 보았다. 가까이에서 봐도 그렇다고 여겼다. 이제 뭐 이런 거의 뜻이네요. 그냥 보았다라고 할게요. 토마스 에디슨은 보였어. 뭘로 보였어? 바보로 보였다. 그의 선생님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은 오직 때문이었다. 그의 엄마가 영감을 줬기 때문이었다. 그에게 믿으라고. 뭐라고 믿으라고? 어느 날 그가 할 거라고 믿으라고 그에게 엄마가 영감을 주었기 때문이었어. 오직. 뭐를 할 거라고 그가? 뭔가를. 어떤 무언가를? 훌륭하고 위대한 무언가를. 또 어떤 무언가? 그가 이건 못 붙죠? 이렇게는 아니고 그럼 이 대세 강조 구문입니다. 강조 구문. 그러면 그가 되었던 것, 그런 사람이, 그가 되었던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은 바로 오직 엄마가 이렇게 했기 때문이었어. 이렇게. 네. 이게 영어식 표현인데요. 그가 되었던 그런 사람이 실제로 됐잖아요. 그가 되었던 그 사람은 우리가 아는 발명왕. 그러니까 The Man He Was가 발명왕, 우리가 아는 발명왕이라고 쳐. 실제로 됐잖아요, 발명왕이. 그 되었던 모습이 진짜로 되게 됐던 건 뭐 때문이냐를 얘기하는데 그 때문을 이때 사이에 집어넣어 강조를 한 거라고. 알겠어? 그가 우리가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건 순전히 only because 순전히 엄마가 그한테 야 너는 언젠가 fine하고 great한 뭔가를 하게 될 거야 라고 인스파이어 시켜줬기 때문이었어. 이렇게. 다음 207번. 그것은 오직 발생이다. 기술의 발생이다. 그리고 발생이 아니다. 현대적인 정치 사상들의 발생이 아니다. 그러면 요건 또 강조입니다. 이때 강조 구문인데 that 대신에 지금 뭐를 썼냐? 위치로 바꿔놓은 것 뿐이에요. 반박해 왔던 것. 그 오래되고 끔찍한 사상을 반박해 왔던 건 오직 기술의 발생이다. 뭐가 아니라 현대적 정치 사상들의 발생이 아니다. 자, 어떤 끔찍하고 오래된 사상? 오직 폭력과 지배만이 타인들에 대한 폭력과 지배만이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을 거다라는 그 오래되고 끔찍한 사상을 반박해 왔던 건 현대적인 정치 사상들의 발생이 아니라 오직 기술의 발생이다. 됐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직역은 됐는데 여러분한테 이중고가 있죠. 사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내가 지금 이걸 이때 강조구문으로 해석을 하는 것도 나머지가 해석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더 맞춘 거야. 말을 맞추는 거라고. 알겠어? 이것만 봤을 때 이게 관계상과 위치가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는데 결국 나머지 것들의 뜻을 보고 강조라는 걸 알아내는 건데 여러분 또 나머지 것도 지금 이게 말이 어렵기 때문에 뭔지도 모르니까 또 이다고 위치가 또 뭘로 쓰였지 이것도 잘 모르겠고 이중고에 휘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을 알아야 되겠죠? 뭔 말이냐?
옛날에 그 뭔가 이제 근대 이전의 정치 사상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대 이전의 정치 사상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계급제도가 아직 살아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계급제도라는 게 결국 뭐예요?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보다 근본적으로 더 고귀한 존재로 태어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마음껏 지배하고 폭력을 휘둘러도 된다라는 게 이 근대 이전의 계급제의 바탕을 둔 사회의 정치 사상이라고 쳐보잖아요. 알겠어요? 근데 그런 거를 반박하게 된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옛날 그런 식의 정치 사상을 깨트린 건 민주주의적인 현대적인 정치 사상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얘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뭐 때문에 이런 걸 반박할 수 있었다고? 기술이 뜻밖의 옛날에 잘못된 정치 사상을 반박한 게 현대적 정치 사상이 아니라 오히려 기술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이게 성립이 되냐라고 얘기하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조선시대에 그러면 민주주의가 안 됐던 이유가 뭘까? 아니 민주주의니까 그러면 조선시대 그래 민주주의 하자 했어. 그래서 우리 지금 뭐야 2조 판서 뽑자. 투표로 왕이 발표를 해. 2조 판서를 국민투표로 뽑을 것을 허하노라. 근데 한양에서 발표를 했는데 부산까지 전해지는데 3개월이 걸려. 그리고 너 왜 투표 안 했어? 그러니까 지는 산속에 있어서 못 들었는데요. 뭐 퍼지지도 않고 뭐가 막 너무 오래 걸리고 국민투표하는데 왕이 뭐 청소년에 직위했는 청소년 때 직위했으면 한 중년에 끝나. 이렇게 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역사 드라마에서 막 왕이 명령하면 바로 막 온 국민이 움직이고 이런 건 다 뻥이에요. 사실.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전달됐어요? 그리고 막 제일 말이 안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역사 드라마에서 막 서로 막 무슨 막 계략을 짜는 거야. 너 이거 빨리 노비한테 너 이거 빨리 그렇게 전해드려라. 그럼 후딱 가서 다음 장면에서 전해줘. 근데 막 이렇게 뛰어가봤자 뭐 언제 전해줄까? 하루가 급한데 막 이틀 걸려서 도착하고 막 이럴 텐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즉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무리 그 과거의 전근대적인 정치 체제를 무너뜨리고 싶어도 그걸 무너뜨리는 게 결국 어떤 사상인 게 아니라 그런 사상이 아무리 머릿속으로 있어도 뭐가 구현이 안 되면 안 돼? 실행이 안 되면 안 돼. 그 실행을 가능케 하는 게 바로 뭐냐? 기술이에요. 오늘날의 민주주의라는 좋은 사상이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게 기술의 발전과 병행되지 않았으면 가능했겠냐? 이런 거죠.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지금 뭐라고 하냐? 현대적인 정치 사상의 발생이 아니라라고 얘기했지만 이런 건 수사적 표현이고 물론 현대적인 정치 사상이 있어야 되겠죠. 일단은. 근데 더 그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이기도 하다고 부각시키고 싶은 거야. 기술이 있기에 그걸 구현시킬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알겠죠? 네. 그리고 봐봐 또 뭐 옛날 사람들은 그랬을 거야. 왕은 이들하고 아예 달라. 왜? 신이 내린 사람이니까. 아예 그냥 구조가 달라. 이렇게 하면 국민들 뭐 해야 돼? 믿어야지. 근데 그거를 딱히 아니라고 증명할 방법도 없어요. 과학이 발전하지 않으면. 근데 지금은 뭐 할 수 있어? 내가 아무리 내 뇌는 니네 뇌하고 달라. 뭐 이렇게 주장을 해도 뇌 스캔 한 번 뜨면 그냥 똑같이 생겼는데요, 선생님? 그냥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평등이라고 아무리 정치 사상이 발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입증하지 못하면 평등이라는 게 진짜로 존재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것도 과학기술의 발전의 힘부가 크겠죠. 네. 지금 이런 말들을 다 잘 쌓아줘야 됩니다. 영어가 답이 없는 거는 연습하면 되지만 상식이 답이 없는 건 진짜 답이 없어요. 정말. 다음 201번이요.
그것은 패턴들이었다. 그 조직된 그리고 정기적인 움직임들에서의 패턴들이었다. 그 움직임들이 누구의 움직임들인데 별들과 다른 천체라고 할게요. 물체인데 하늘의 물체. 오케이? 천체. 그럼 뭐 항성들이라고 할 거예요. 약간 과학적인 글이라면 태양 같은 거. 항성들과 다른 천체들의 조직화된 그리고 규칙적인 움직임들에서의 패턴들이었다. 그것은. 여전히 뭐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고요. 자, 이게 이제 뭔가를 설명해 주겠죠. 고대 인간들이 노력했다. 인식하려고 노력했다. 이것도 이때 강조 구문이네요. 고대 인간들이 인식하고자 노력했던 건 바로 이런 패턴들이었다. 이렇게. 마치 뭐처럼 현대의 과학자들이 찾는 것처럼, 뭐를 찾는 것처럼 패턴들과 트렌드들을 찾는 것처럼. 어디 속에서? 자연 현상들 속에서. 이게 이제 모르겠어요. 그 진짜 사실은 영어를 하면서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it하고 대시 나왔어. it하고 대시 나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이게 지금 경우의 수가 세 가지거든요. 이때의 경우의 수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it이 가주어이고 그 다음에 대절이 진주어가 되는 케이스예요. 그러려면 문법적인 조건이 어때야 되냐면 대이하가 완벽절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의 완성된 명제여야 돼. 그냥 완성된 문장이어야 돼. 보세요. It was good that you gave it to me. 이렇게 했어. 네가 나에게 그것을 줬어. 완성된 문장이야. 이게 네가 나에게 그걸 줬다라는 것이 뭐였어? 좋았다. 이런 패턴이 돼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나머지 두 가지의 패턴들은 다 대이하가 빈틈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가주어, 진주어만이 오직 이때, 탈때, 대시 완벽절이 된다. 두 번째 패턴은 뭐겠냐? 강조 구문이죠. 이때의 강조 구문. 근데 이 강조 구문하고 이제 여러분이 또 실질적으로 구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it이 대명사인 거야. 그냥 앞에 나온 뭔가를 가리키는 그냥 대명사고 그리고 여기 대시 관계대명사인 거야. 요런 상황.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보세요. 이 강조 구문이라고 해도 만약에 I love you 이렇게 했어. 이거를 강조를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 It is you that I love 이렇게 만들 거란 말이야. 내가 사랑하는 건 바로 너라고 이렇게 만들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근데 여기에 지금 생긴 모양을 보란 말이야. 이렇게 생긴 모양을 보면 명사가 있고 대시 있고 이거 완벽절이야 빈틈절이야. 빈틈절이 와 있단 말이에요. 마치 무슨격 관계대명사인 것처럼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것처럼 보여요. 여기만 보면 내가 사랑하는 너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알겠어? 근데 이 해석이 가능하려면 내가 사랑하는 너 이게 되려면 이게 뭔가가 얘는 누가 책임지냐는 거야. 이 그것이라는 건 누가 책임지냐고. 그럼 얘는 혼자 따로 놀게 뭐가 있어야 된다니. 그러니까 그게 받쳐주는 게 있냐 없냐로 판단을 해야 돼. 알겠어?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사실은 내가 맨날 해주지만 이걸 결정을 짓는 게 엄청난 노력의 산물이에요. 사실은. 그냥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게 쉽게 될 일이 아니긴 합니다. 근데 어쩌겠어. 직접 자기의 힘으로 많이 해봐야만 결국 이게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거든. 이론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야. 경험이 엄청나게 쌓여야 되는 문제지.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보세요. 방금은 이제 it 하고 뭔가 여기에 명사가 있고 대시 있고 뒤에 명사 빈틈절인 거야. 알겠어? 자, 요렇게 되어 있으면 이 패턴이 지금 뭐랑 헷갈릴 거라고? 관계대명사 대신지 아니면 강조 구문인지 헷갈릴 거라고. 알겠어? 근데 선생님 이런 문장을 보세요. 이런 문장을 보면 that B가 난 너를 싫어해. 이거 완벽절이야, 빈틈절이야. 완벽절처럼 보이잖아요. 완벽절이니까 그럼 내가 뭐라고 했어? 이때 중에 대시 뒤에 완벽절이 오면 이건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 가주어 진주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강조 구문이에요. 그러니까 더 우선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여러분 눈에 보기에 완벽절로 보이겠지만 진짜 완벽절이 아닐 수도 있어. 그걸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 이 이디즈하고 that 사이에 있는 요것이 이 문장으로 붙어서 보다 완벽해진다면 그럼 요 녀석이 여기서 빠져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럼 요것은 원래 완벽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빠져나가 있다는 뜻이라고. 그럼 내가 얘를 이로 옮겨볼까요? 난 너를 싫어해. 왜냐하면 이거 너를 싫어하니까 말 돼 안 돼? 돼버린다고요. 이러면 이건 완벽절이 아닌 거예요. 애초에 지금 이게. 알겠어? 이러면 강조구문이라고 봐야 돼. 그러면서 내가 너를 싫어하는 건 말이야. 바로 네가 날 싫어하기 때문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많아야 돼요. 혼자 하는 고민이 많아야 되고 요거 한 문장 가지고 이게 이 뜻이 뭐가 이거 뭐 대명사의 관계상가 아니면 강조구문인가 이거를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정복이 돼. 근데 이제 사실 진짜 실전 문제 풀 때는 꼭 이걸 결정 지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또 너무 고민할 건 아니긴 하지만 다음 옛날 절레절레 다음 모두 절레절레예요? 절레 좋아. 절레 좀 안 좋아. 그들 생각했어요. 다 됐어? 시간이 다 된 게 아니고? 지금 몇 분인데? 44분. 시간이 다 됐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내가 좀 사람을 좀 못 믿어.